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라인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주장하는 영상이 퍼졌습니다. 선관위는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충청권과 수도권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이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남부에서 병력을 거의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 휴전은 절대 없다 못 박았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중동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70대 여성 이웃을 살해하고 도망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호남고속도로에선 달리던 차에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역대 총선 중에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졌습니다. 투표함에 보관소를 찍은 CCTV 영상이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송용 봉투를 넣는 정상적인 절차였다면서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 선관위 사무소 CCTV 영상이 유튜브 등에서 퍼졌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모습이라며 올라온 영상입니다. 새벽 시간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에 들어가 투표함의 봉인을 해제하고 투표지를 투입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러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뒤 다시 봉인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은평 선관위 정당 추천위원 2명도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CCTV로 실시간 공개되는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이 보란 듯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퍼진 영상 역시 24시간 공개되는 CCTV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것입니다.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부정선거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공개됐던 CCTV 영상처럼 시도 선관위에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통해 보관된 사전투표함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 지역구 개표에는 수검표 과정도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바로 개수기로 보냈지만 중간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일일이 확인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지는 용지 자체가 너무 길어 처음부터 손으로 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체 개표가 끝나는 시각은 지난 선거 때보다 2-3시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주말 여야는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충청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수도권을 찾았습니다. 두 당이 꼽은 경합 지역이 50곳이 넘는데 판세를 결정할 격전지, 험지 위주로 유세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유세를 시작한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저녁엔 청주를 찾았습니다. 하루 동안 충남과 충북을 두루 훑었습니다. 대전과 천안 등 민주당 강세 지역과 경합 지역에서 막판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200석을 가지고 기고만장하면서 벌써 사회권? 왜 자기들은 모든 돈 구석구석에 쪽쪽 빨아먹으면서 범죄로 빨아먹으면서 왜 우리를 보고는 임금을 낮추겠다고 개폼 잡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시작으로 서울 서초, 강남 송파, 경기 하남 등을 찾았습니다. 강남 3구 등은 민주당에겐 험지로 꼽히는 지역들입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귀하게 키운 자식에 빗대며 정부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자식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해도 옹냐옹냐하고 악행을 저질러도 방치하면 결국 그 자식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악인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범야권 200석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두 당이 각자 자체적으로 추산한 경합 지역은 50곳이 넘습니다. 경합 지역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권성동 의원 등 중진들은 최소한의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소한의 균형, 최소한의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 주십시오. 야당이 180석, 야당이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저희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서 이제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두고 관건 선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철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는 대통령이기에 총선 반치광이라 명예드린 것입니다. 선거에 개입하려 관건을 동원할수록 자꾸 심판받아야 할 이유만 늘어날 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경기 인천 지역을 찾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서울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근처에 살던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망친 60대 남성이 반나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서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골목길에서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피의자는 근처에 살던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9시쯤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불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경기 부천시 경인 고속도로에서 차량 2대가 부딪혔습니다. 뒤에서 부딪힌 차에서 불이 났지만 두 차량에 탔던 4명은 차에서 대피한 뒤였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호남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여산 휴게소 부근을 달리다 보닛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갓길에 차를 세워 대피했고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불이 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일본이 북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 기시다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CNN과 인터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해결 문제들을 해결하고 양국의 안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해결 문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 미사일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납북자 문제와 북핵 프로그램을 거론한 일본을 향해 북일 정상회담은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북한 반응이 다시 주목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러시아의 침공과 중동, 동아시아 상황을 거론하며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뒤 일본이 방위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결정을 내린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일본 이웃에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있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있다며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行動は我が国、地域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断じて容認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기시다 총리는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일 동맹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방미 기간에 초당적 지지를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다음 날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형구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와 전쟁을 벌인 지 6개월 만에 가자지구 남부에서 병력 대부분을 철수했습니다. 자국 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자 나온 조치인데 네타냐후 총리 휴전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게다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은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관을 실은 트럭이 시위대 한가운데를 지납니다.
닷새 전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는 과정에서 숨진 이란 혁명수비대 간부의 장례식입니다. امروز مردم اومدن اینجا که نفرت خودشون رو نسبت به اسرائیل نشون بدن و نشون بدن که چقدر ناراحتن و با مردم غزه همدردن. 시위는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면서 격해졌고 이란 혁명수비대 참모총장은 이스라엘을 응징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측은 이란의 공격이 이르면 다음 주에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אנחנו יודעים לפעול באופן עוצמתי מול איראן במקומות קרובים ורחוקים. אנחנו פועלים בשיתוף פעולה עם ארצות הברית ושותפות אסטרטגיות במרחב.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 남부에서 한 개 여단을 제외한 지상군 병력 대부분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해당 지역 전투 임무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라며 휴전을 위한 움직임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העברתי לקהילה הבינלאומית. לא תהיה הפסקת אש בלי החזרת חטופים. זה פשוט לא יקרה. זוהי המדיניות של ממשלת ישראל, ואני מברך על כך. 이런 움직임은 성난 자국 민심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에서는 시민 10만여 명이 모여 네타냐후 총리 퇴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미국에서 1조 7천억 원이 넘는 복권의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은 미국 서부 오리건주에서 판매된 파워볼 복권에서 약 13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의 당첨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8번째로 큰 당첨 금액입니다. 새해 첫날 1등 당첨자가 마지막으로 나온 이후 3개월 넘게 당첨자가 없었는데 당첨금이 다음으로 넘어가 계속 불어나면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MBC가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의 9주년 특집 방송을 결방했습니다. 어제 방영할 예정이었던 복면가왕은 조국혁신당의 기호 9번과 숫자가 겹쳐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결방을 결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결방이 논란이 되자 조국혁신당 소셜미디어에 방영 9주년을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유세 중인 조국 대표도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식 밖의 결정을 누가 한 것입니까? 조국혁신당 9번과 이 복면가왕의 9번이 같아한 이유로 결방 결정한 사람들을 국회로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구가 상징하는 것을 다 없애려면 이렇게 해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초등학교에서 구구단을 금지해야 됩니다. 파란 색깔 바탕에 구자가 적혀있는 KBS 9시 뉴스도 폐지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논평을 통해 복면가왕과 조국혁신당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야당과 짜고 친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MBC가 당장 복면가왕을 방영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튜버 천공이 전공의 류카다 씨의 만남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공개 만남 제안 이틀 만에 답변을 내놨는데요. 그 망신 주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건 조금 무례한 거고 누가 생계를 하나 가져왔고 망신 주려고 던지면 그러려고 나오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그건 좀 무례한 거죠.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한 전공의 류카다 씨는 지난 5일에 현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영상을 올리신 바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천공에게 오늘 광화문에서 공개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천공이 반대파를 다 불러 망신을 주려는 것이라면서 거절한 겁니다. 천공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출마 딱 하고 나는 그 사람 안 만나요. 대통령 하기 전에는 우리가 인연이 됐고 서로가 가르칠 것도 있고 배울 것도 있고 대통령 출마를 딱 하고 나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좌우지하려고 해서는 안 돼. 의사들에 대한 강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어째 의사가 환자를 버려놔놓고 투쟁을 하냐?
막 전공이고 막 의협이고 너거는 자격 없어. 손흥민이 출전한 토트넘이 노팅엄 포레스트에 승리하며 리그 4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에 앞서 토트넘 홈구장에선 낯선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구장에 사물놀이패가 등장한 겁니다. 국과 장구의 진까지 한국 전통악기를 든 세 사람에 이어 손흥민 머리띠를 쓴 한국 팬의 모습도 카메라에 담겼는데요. 여기가 상암인지 런던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경기 시작 전 국악장단이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고 곧바로 주장 손흥민이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토트넘에서 400경기를 치른 손흥민이 홈에서 경기하는 걸 축하하는 행사로 보입니다. 갑자기 등장한 사물놀이에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전 세계에 중계되는 원조 K-팝. 손흥민 덕에 유럽 축구장에서 사물놀이를 다 본다. 손흥민을 자랑스러워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구단의 전설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한 손흥민을 위해 영혼의 파트너로 불렸던 해리 케인도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I just wanted to reach out and congratulate you on 400 appearances for Spurs. Incredible achievement, mate. Obviously been lucky enough to spend a lot of those appearances with you. It's been a privilege. Great guy, great. 청년 표심, 이번 총선에서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죠. 20대의 절반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조사도 있는데 청년을 겨냥한 양당의 일자리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변수, 지지세가 분명하지 않은 2030 청년층을 사로잡는 겁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대는 58%, 30대는 35%가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양당은 청년층을 겨냥한 취업 관련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나쁜 일자리 단속에, 야당은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의 골자는 취업 단계별 지원입니다. 구직활동 지원금을 최저임금 40% 수준으로 법정화하고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 채용 공제가 현 정부 들어 중단됐는데 이를 복원하고 대학에 가지 않은 청년들에게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취업이 바로 돼서 또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필요한 금액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공약은 공정하고 투명한 취업 절차 보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 감독과 허위 채용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턴 채용에도 계약서를 쓰게 하는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인턴 기간만 연장하는 것도 금지해 이른바 희망 고문을 막겠다고 했습니다. 바쁜 일자리에 가서 좀 어떤 시간이나 여러 가지로 좀 낭비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여야의 보여주기식 공약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둘 다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약간 시장이 많이 냉랭하게 얼어 있잖아요. 그것부터 좀 많이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녹색정의당은 청년들을 위한 개인 직업훈련 계좌 운영을, 새로운 미래는 일하는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지원과 출퇴근 교통비 지원 등을 공약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쇼트트랙의 황대헌 선수가 팀킬 논란 이후 또다시 레이스 도중 충돌하며 실격했습니다. 이번엔 박노원 선수와 부딪혔습니다. 황대헌과 4번이나 부딪혔던 박지원 선수는 1000m 경기 1위로 마무리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110m 트랙을 9바퀴 도는 1000m 경기. 6바퀴째를 돌면서 3위 박노원이 안쪽 코스로 추월하려다 앞서 있던 황대헌과 부딪힙니다. 이 몸싸움 과정에서 박노원은 뒤로 밀려났고 황대헌은 2위로 결승선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레이스가 끝난 뒤 심판은 박노원의 주행을 막았다며 황대헌에게 반칙을 줬습니다. 1000m 성적은 결국 실격 처리. 황대헌은 대표 선발전에서도 충돌과 관련한 이슈에 계속 휘말리고 있습니다. 500m 준결승전에서도 박지원과 논란의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황대헌이 안쪽을 파고드는 순간 박지원이 중심을 잃고 뒤로 밀려난 겁니다. 주심은 반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팬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올 시즌 박지원과 4번째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쇼트트랙 월드컵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박지원을 추월하려다 접촉이 있었고 그때마다 박지원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충돌은 두 선수 모두 메달을 못 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무리한 경쟁이 빚어낸 팀킬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대현은 따로 사과했고 빙상연맹까지 진상조사를 해 고의 충돌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황대현이 예선에서 실격 처리된 1000m 경기에서 박지원은 결승까지 올라 1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종목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대표 1차 선발전은 박지원이 1위, 황대현이 9위를 했습니다. 국가대표 3명을 최종 결정하는 2차 선발전은 오는 11일부터 다시 열립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포근합니다. 특히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6도 사이로 예보돼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은 하루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예상돼 출근길 마스크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한데요. 작은 불씨에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